우리가 잘 따랐던 선생님들이죠.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요. 예, 저희가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소통하는 사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쁜 선생님을 잘 따랐던 것 예쁜 같아요. 선생님의 자, 예쁜 선 일단 예쁜 예쁜 선생님. 예쁜 선생님. 의외의 답이 나왔네요. 예, 자, 예쁜 선생님. 예,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예, 저에게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선생님.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선생님. 그죠. 혼내는 선생님 중에서도 잘 따랐던 선생님 있으세요? 좀 싸나운 선생님 중에서도? 싸나운 어른. 혼낼 예, 혼낼 때 예, 당연히 나 혼나야 된다는 걸 이해시키고 혼낼 때는 예. 그러죠. 혼날 때 이해를 시키고 혼을 내죠. 자, 이게 지금 벌써 정답이 많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우선시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조금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수학 선생님이 저를 너 잘하잖아. 그 이런 반에 이런 그 어투 있잖아요. 인정해주는 어투. 그거는 그 딱 시험을 봤는데 약간 못 봤어요. 야, 네 원래 잘하는 놈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점수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못 봤어도요. 이 선생님을 위해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보리.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결국에는 왜 내 말을 안 듣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까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뭐의 관계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뭘 막 가르치고 막 새로운 사람에게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게 설득되고 내 말을 듣는 데에는 일단 관계 형성이 먼저입니다. 관계 형성. 아까 이야기했던 이 칼 밑에 천재 교육법이에요. 천재 교육법인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해야 아이의 잠재력을 빨리 개발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고 배고파 할 때 젖을 주며 오줌을 쌌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부모가 민첩하게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어 아이를 편안하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 된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금세 알아차리는 것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자신의 교육법의 아주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해요. 나는 어떻게 10살에 우리 아들을 대학을 보내고 15살에 박사학위를 따게 했을까? 뭐 이분은 그 이야기도 해요. 자기는 어려서 대학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 수준, 이미 대학 갈 수준이 된 거예요. 내 아이가. 그 아이의 그 교육 목표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자녀들 교육시키는 목표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전제를 먼저 잠재력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부모의 수준이 있는데 그 부모의 수준을 빨리빨리 따라오게 하는 이 순종의 삶, 어떻게 보면 잠재력 개발의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폭풍 흡수를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칼비트의 자녀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엘베이스 같은 책입니다. 칼비트의 책에서 이제 교육법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태어난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누구는 천재나 영재가 되고 누구는 평범한 사람, 심지어 바보가 된다. 하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범한 아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상수리나무의 그 상수리나무 참나무라 그러죠. 그러면 참나무의 그 도토리가 그 이 도토리 안에 그 참나무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도토리가 뿌려서 참나무가 되는데 참나무가 보통 몇 센치까지 클 수 있을까요? 센치가 아니죠. 몇 미터까지 클 수 있을까요? 참나무가. 네, 보통 그 참나무가 진짜 최고로 자랐을 때는 30, 뭐 30m? 그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랐다는. 근데 그 말에는 그 참나무, 이 상수리 안에는 그 정도의 생명력이 있는데 실은 그렇게까지 큰 나무가 별로 없죠. 왜 그래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 잠재력을 키워주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교육, 아니 외부의 교육을 폭풍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계속해서 거름을 줘야 되고 또 뭘 줘야죠? 물을 줘야 되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이분은 이제 이제 어휘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칼인데 아들 이름이 칼인데 이제 책 읽는 흥미를 키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흥미가 있어야지 그 분야를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좋은 것 흥미를 끌어줄 수 있는 그 어휘를 늘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대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과정된 표정, 실감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화사한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할 노력을 했죠. 예. 예, 자, 그래서 그 칼비테의 예, 한마디 한 가지 강조했죠. 모든 훈련을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능력이 발휘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우리는 뭐 영재교육 해가지고 애를 그냥 잘하지도 않은 싹을 갖다 막 잘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막 컬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강압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칼비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발휘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말 이 사람 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적정할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상수리나무가 정말 잠재력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해서 정말 자기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자녀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어쩌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 1, 2, 3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잠재력을 정말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네. 먼저 투자라는 거예요. 먼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먼저 투자하면은 그때부터 아예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된대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었습니까? 한번 채팅방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채팅방에 한번 적어보세요. 예. 뭐 채팅방 안 적어도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우리 배아론 선배님 소리의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추억 만들기. 진짜 추억 만들기 너무 중요해요. 추억 만들기. 그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추억 만들기. 좋은 추억이 쌓이면요. 사람이
뭐예요? 거친 애들이요.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예, 거칠잖아요.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예, 거친 애들, 거친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상대방 흥미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도 어떠세요? 뭐 이야기해도 됩니다. 글을 안 쓰고 싶으시면은 어떤 투자를 해줘? 여러분이 좀 가성비 좋은 투자는 뭐였어요? 이제 자녀와 관계 가운데서 뭐 좀 틀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밥을 많이 사야 된다. 밥 사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예,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맞아요. 야, 꿀팁이야, 꿀팁. 이거 진짜. 지갑을 열어야 돼요. 네? 네, 지갑을 열어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지갑 저 안 밥 사주는 전도사예요. 밥 사주는 전도사. 그러니까 이번에 힐링 캠프에 2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야, 우리 동원 능력이 굉장히 약해. 동원하는 사람들은 밥을. 김효준 선배님 밥 잘 사시죠? 야, 같이 한 번도 안 얻어먹어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김건준 선배님, 우리 김효준 선배님 밥 잘 사십니까? 거리가 멀어서요. 거리가 멀어서 밥 얻어먹을 수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거리가 멀어서 밥을 못 사. 밥 사야 된다. 투자. 밥 진짜 사야 돼요. 자녀들과의 좋은 투자 팁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냐면은요. 1대1 커피숍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only you.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only you. 그러니까 너를 위한 특별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요. 1대1 미팅이에요. 저희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엄마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아빠는 누구예요? 경쟁 상대예요. 엄마를 놓고 싸우는 경쟁 상대. 근데 그래서 계속 아빠한테 트집 잡고 아빠를 공격하고 그게 얘 재미야. 근데 저번 때 이제 따로 어디 친구 집에 간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를 시켜줬어요. 1시간간 차를 태워주고 보내주고 다시 픽업해서 오는데 근데 가면서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대1 커피숍 미팅은 굉장히 중요해요. 커피숍 미팅. 자, 또 다른 투자할 거 있습니까? 네, 다른 투자할 거. 네. 자, 또 딸리 투자할 거 있으세요? 책을 영역별로 사줬어요. 책을 그거로. 영역별로. 좋아하는 책을 사셔야 됐어요.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영역별로 샀어요. 그랬어요? 책을 영역별로 사준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사람들은요, 일단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그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은 좀 비싸더라도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가 필요해요. 엄마가 이것도 사주네? 그럼 그때부터 얼굴이 피죠.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선물 너무 좋습니다. 그 징기스칸 그 리더십 혁명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복종자가 아닌 추종자를 만들어라. 추종자가 많은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자신의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종자가 많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다. 복종자가 많은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칭기스칸은 단 한 번도 배신을 당한 적이 없는 것은 부하들이 추종자였기 때문이다. 복종자들은 힘이 강할 때는 부하이지만 힘이 약해지면 곧바로 등을 돌린다. 리더는 봉사와 희생의 화신이어야 한다. 리더는 인간과 자본과 기술과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경영하는 사람.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칭기스칸을 정말 저의 멘토, 저의 여러 멘토가 있는데요. 이 중에 사람 정말 꿈 멘토예요. 꿈. 이 사람 이분은 정말 함께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그 꿈을 위해서 같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죽음까지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거의 복종이죠. 거의 복종의 수준을 넘어서 생명을 걸고 함께 합니다. 예.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복이 가능했었죠. 제국 건설이 가능했었습니다. 가장 큰 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영혼을 움직였죠. 어떤 마음으로 그때 당시 칭기스칸의 군대 전체 인구가 2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몽골의 부족의 전체 인구가 200만. 예,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그 10만이 그냥 10만이 아니었었죠. 다 목숨 걸고 추종자가 된 거예요. 복종 시스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냥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감동을 줘요. 자기를 죽이고자 해서 활을 쏘았던, 그래서 자기 거의 목을 살짝 비껴나가게 이렇게 화살을 맞아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화살을 쏘았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마지막에 근데 그를 용서해주고 자기 부활을 받아들여줘요. 누구든지 기회를 줘요. 예, 이처럼 정말 누군가 나를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될 거,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순종을 위해서는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예. 아이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55가지 원칙. 이거 꼭 쳐보세요. 순종에 절대적으로 진짜 이 사람은 이 교사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사이고, 클린턴의 우리 사모님이 누구시죠? 갑자기 아무튼 그 클린턴 와이프가 힐러리. 맞아요. 힐러리 우리 여사님께서 이 교사를 정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초청했어요. 백악관으로 학생들과 같이. 이 책에 이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될 것, 책 목차예요. 목차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규칙과 통제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대요. 요즘에 학교에서 통제를 잘 안 해요. 요즘 학교는요,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막 야단치거나 벌을 주고 이것들 거의 안 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네? 문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학생의 문제가 생기면은 뭐 벌위원회가 조성돼가지고 그 위원회 안에서 그냥 처리해요. 너무 좀 옛날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아이들은 규칙과 통제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르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 모습을 이제 알고 싶어하고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 벌 주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상 주거나 칭찬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된대요. 벌과 살은 상과 벌은 즉시 준대. 이게 그 훌륭한 교사가 알아야 될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2가지를 굉장히 잘 사랑과 관계 맺는 것과 그 다음에 규칙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이고요. 2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잔소리로는 사람을 변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 책 아이를 위대하게 만드는 55가지 원칙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공손하게 대답하기.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 말하면 어떡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훈련을 시켰대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제 그 뉴욕에 정말 좋은 사립학교가 생겼는데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전학을 갈 수 있었는데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렸대요. 자기 학생들도 13명인가 이제 면접을 보게 했는데
그 면접에서 13명이 전부 다 합격됐대요. 엄청난 경쟁률. 그 비법이 뭐냐? 이렇게 이 첫 번째 장에 나와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선생님 얘들한테 네 선생님 이것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접 보는 선생님들이 이 데리고 온 이 선생님을 엄청 칭찬을 했대요. 아이들이 너무나 공손해요. 아이들 정말 예의가 발라요. 아이들 인성이 좋아요. 그거 딱 하나 적용한 거죠. 어떤 거요? 네 선생님 훈련시킨 거예요. 네 선생님. 그래서 이처럼 이 네 선생님을 훈련시켜 그 어른들의 말을 공손하게 그렇게 55가지 선생님이 훈련시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대화할 때 상대방 보기, 서로 칭찬하고 축하하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승리를 뽐내지 말고 패배를 성내지 않게, 예, 질문에 대답하며 다시 질문하기, 재채기하거나 시침할 때 입 가리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55가지 전부 다 근데 정말 다 그 돈의 속성에 김성호 사장님이 이게 그 사장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연수를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분들이 에티켓을 너무 못해요. 이래가지고 국제 비즈니스 못한다. 그래가지고 에티켓을 이 사장님들한테 이 기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에티켓 훈련을. 근데 누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참 훈련을 됐다면 참 인성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다 35가지, 55가지를 현재에 충실하기까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기. 이런 참 얼마나 뒷사람 위해서 문 열어주기. 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기, 다른 곳을 방문할 때는 칭찬하기. 예, 종교소 모임 때는 떠들지 않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뭐예요?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원칙.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가정만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가정에 원칙이 있으면은 한번 그 원칙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속해 있는 기관에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예, 한번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한번 그거 한번 팁으로 저희가 한번 가질 수 있는 팁으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원칙들이요. 가정 안에서도 원칙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원칙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잘 몰라요. 예. 야, 우리 김근현 선배 12번 야, 12번 포용받고 너무 좋습니다. 인사 잘하기, 인사를 잘해라. 너무 좋습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만 잘해도요. 점수 따고 들어가죠. 정말 그래요 같아 인사. 가정의 원칙들 있습니까? 한 번쯤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칙을 가져야 돼요. 애들한테 이것들을 이 선생님은 이런 원칙들을 계속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 원칙을 정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 스스로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의 원칙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토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에 사람들은 피동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납득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대요. 자신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타인에게도 훌륭한 삶이 타인에게도 훌륭한 삶이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만의 뚜렷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차승인 선배님은 가지고 있던 놀던 장난감 자기가 지우기 너무 좋습니다. 김건우 읽어야 될 성경 읽지 않으면 영돈 없다. 요즘 저희 자녀들을 지금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기도 훈련 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훈련을 돼야 되는데 긍정 문어 바꾸면 좋아요. 긍정 문어 바꾸면 좋대요.
좋은 팁, 예, 그러죠. 원칙을 세웠다는 뭐 아마 예, 부정문이나 근정문이 훨씬 좋죠. 예.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그 로안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로안, 예, 그 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쿠바에 내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 가르시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밀림 속에서 그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야 돼요. 미국과 협업하는 그 일 때문에.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보낼까요?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로안이라는 우리 장교를 추천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편지를 주면은요,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맡겨놓으면 와요, 반드시 이 일을 어떻게든 완수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결국에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나 이 사람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한테 뭘 맡겨두고 이 사람한테 뭘 시키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성공하죠. 결국에 그러니까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잘하게 하는 것은 이 강압적인 것을 그냥 굴복하는 말이 아니라요. 엄청난 성공의 기회를 이 사람한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로안 장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쭉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태도가 일관된 사람, 맡겨진 거에 대해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저 책이 나왔네요. 책을 즐겨 읽는 사람. 순종과 책을 즐겨 읽는 사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공부하는 사람. 맨 밑에 이렇게 이 말. 그 공부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그 다음 책을 즐겨보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도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역량이 돼야지 순종을 할 수 있죠. 그냥 끊임없이 자기 역량에 대해서, 예, 자기 역량에 대해서, 예, 끊임없이 자기 역량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람이요, 순종도 잘하고요. 여기 보면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죠. 자유로우면서도 성공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예,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예,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들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또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부자가 되는 단순한 법칙이 그 키라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늘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두 번째예요. 예, 이 책에 정말 그 주구장창 요구하는 것들이면 너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는 이 경제관을 아이들 경제 훈련시켜서 12살의 부자가 된 이 키라에게 키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속 너가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의견을 내서 규칙을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요일별로 그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저는 목요일과 예, 주일 낮 예, 설거지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막내는 월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인가요? 예, 딱 나눠져 있어요. 예, 그렇게 할 때 의견을 물었어요. 엄마가 힘든데 야 우리 서로 나눠서 남자 넷 여자 하나 약간 이게 엄마한테 일을 맡기기에는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들을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가 나는 언제 할게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별 말이 없어요.
자기들 낸 거니까 반드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한 설명을 하라. 사람을 설득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어제 이제 좀 그 나왔던 이야기 더 구체적인 이제 수치까지 사용을 하면은요. 설명의 이력인데요. 유대인의 고통을 방관한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논의의 방법을 겨우 6%만 사용했대요. 근데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논의의 방법, 논의란 말은 설명이에요. 충분히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사람들은 21% 그렇게 설명을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 김건준 선배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죠. 충분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옛날에 그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는 그전에도 이제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읽으면서 이번에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뭐가 와닿냐면은 소원상자. 경제 돈 버는 훈련을 시키는데 뭐부터 훈련? 너가 갖고 싶은 거 한번 적어봐. 뭐를 일으킨 거예요? 이 내면의 내적 열정을 일으킨 거죠. 동기부여한 거죠. 쭉 적고요. 두 가지 선택해요. 하나는 미국에 연수 가는 거, 교환학생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컴퓨터 사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진 그 앨범들, 사진들 구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요. 날마다 그것을 보게 합니다. 결국에 한 사람을 정말 내면의 순종을 하게 하려면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열정을 끌어내줘야 되죠.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당당히 요구한다. 질문과 요구가 없는 삶은 목표가 없는 삶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요구를 하지 않는 삶은요. 이 아이들이 별로 내 자신 이 아이에 대해서 꿈도 비전도 보지 못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요구는 목표 있고 꿈 있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부터 출발하라고요? Why부터 출발해요. 왜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곧 죽을 상황이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할 단 1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1시간 중에 55분은 질문을 하는데 쓰겠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습니다. 질문에는 사고와 내적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5번째 이제 피드백이에요. 즉각적 피드백을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55가지 원칙, 아이를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아까 55가지 원칙이 있었죠. 이 원칙의 44번째 원칙은 줄지어 걸을 때 떠들지 않기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얘들 밥 먹을 때 떠들잖아요. 줄도 잘 안 쓰고. 줄지어 걸을 때는 설명이 들어가요. 앞에 있는 사람과 80cm 정도. 이분 너무 얘들한테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게 이야기를 해줘. 규칙들이. 두리뭉실하는 게. 앞에 사람과 80cm 정도 거리를 두고 걷는다. 걸을 때는 얼굴은 항상 앞을 보고 있어야 돼. 엿보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도 이 원칙을 지켜야죠. 떠들어요. 떠들었을 때 누가 한 단어를 말할 때마다 1분씩 더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줍니다. 피드백한 거죠. 그때 한 여학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즉시 앞으로 2분 더 서 있도록 할 겁니다. 했대요. 잠시 남학생이 야 배고프단 말이야 제발 조용 좀 해. 이러니까 좋아요. 7분 더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몇 분이 서 있었냐면요. 30분을 더 서 있게 했대요. 뒤에 그 식당 안에서 안내하고 있는 다른 이제 선생님이 뒤에 나머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원칙을 고수했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한 피드백 해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반 아이들 막 떠들고 복잡하면 다 할린데 이 반들은요. 말 한마디 없이 줄 딱 서가지고
80cm 간격? 그래가지고 막 짝짓그랑 그 식당에서 이 반들만 탁 줄을 서가지고 가더래요. 뭐의 위력이에요? 피드백의 위력이에요. 예, 피드백. 효과적인 인간관계 만드는 단계, 첫 번째 의사소통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 이해시키는 것 가운데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러면 신뢰 시스템, 피드백이요. 이런 신뢰 시스템을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제재가 안 들어와요. 내가 규칙을 얻었어요. 근데 제재가 안 들어와요. 내가 뭐 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이 가운데 신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은 지속적인 불순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런 규칙들이 너무 많은 규칙들 55가지나 되잖아요. 너무 많은 규칙 가지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저기 하는데 어느 날 이것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숙제를 안 해오니까 이것들을 훈련시켜 뭘 하냐면요. 파란 종인가 빨간 종인가를 가져오게 해요. 숙제를 하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숙제로 내줘요. 근데 그 반에서 가장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그 종이를 안 가져와요. 다른 학생 다 가져왔는데. 근데 이 학생을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학생의 부모가 찾아오고 이 학생 울고 불고 난리고 이 학생 부모가 찾아와서 교장실까지 막 난리를 흔드는데 결국 이것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피드백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 숙제를 100% 해오더래요. 그때부터. 피드백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신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안 한 사람들에게 경고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종.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기쁨으로 따르겠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예. 자, 저희 순정. 예. 자, 이렇게 하면 말을 어때? 잘 듣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참 그래서 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듣게 할까? 제가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사람 증후군이다 보니까 착한 척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만 계속 말만 많은 사람. 그래서 참 딱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또 정말 행복하게 이것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예, 자 한마디씩 예, 3분 남았습니다. 여기 한마디씩 이렇게 피드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자, 오늘 또 내용 가운데 적용할 거나 깨달은 것이나 있으면은 예, 한마디씩 한두 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은순 선배님부터 할까요? 그러게요. 그 원칙이 일관된 원칙이 가지고 있어야 그 원칙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태국에 살다 보니까 태국 분들도 좀 저희하고 많은 문화 차이 때문에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그런 좀 있는 갈등이 있는데 그 원칙을 좀 같이 소통해서 자꾸 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 하는 부분들이 좀 저희가 약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선 선배님 듣고 싶은 번. 우리 그 차승희 선배님. 예. 소환 당했습니다. 저는 그 신뢰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면서 신뢰를 서로 쌓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의견 묻고 어떤 안건을 놓고 묻고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 동의된 걸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여서 다시 피드백 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직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과거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그거였는데 지금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또 움직이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세상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환하겠습니다. 누구를 누구를 소환해 주세요. 김건중 선배. 우리 김건중 선배 김건중. 듣고 싶대요. 저는 오늘 우리 이창준 대표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풍성한 독서에서 훌륭한 강의가 탄생한다. 이런 걸 좀 한 강의를 준비를 하시려면 최소 몇 권의 책들을 통해서 한 강의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늘 부럽고 따라가려면 참 이게 너무 햇병아리 수준인데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을 그냥 미루지 말고 즉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쩌면 그 현장이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교훈시키는 그런 좀 피드백 효과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또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31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피드백이 있다면은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저희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간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채팅방에 이게 좋았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그 분위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자 스마일하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